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 그 뉴욕 증시 분위기가 간밤에 좋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아침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까지 최고가 랠리를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오르다 보면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맞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다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S&P 500 지수가 0.8%, 나스닥 지수가 특히 기술주 약세 1%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투심을 끌어내렸던 것은 사실 ASML의 실적 발표가 원래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루 일찍 유출되는 사고가 간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ASML의 실적 내용, 3분기 수주량이 26억 유로에 불과했다. 예상치였던 56억 유로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ASML은 아무래도 중국향 수출 비중이 무려 49%로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대중 수출에 제재를 걸자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받아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내년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을 했죠. 300억에서 350억 유로. 시장이 기대하던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ASML의 주가가 간밤 16%의 급락세, 그 밖에 엔비디아 그리고 모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폭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특히 장비단에서 10% 이상 폭락세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업종별로는 반도체, 에너지, 보험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던 한편 애플이 올랐고요. 그리고 크루즈 주들을 중심으로 일부 여행주들 시세가 강했습니다. 부동산과 중소형주 그나마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대형 은행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실적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 실적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트레이딩, 그 투자 은행 부문의 실적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헤드라인 넘버가 다소 미스가 났어도 이 트레이딩 부문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미스의 여분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쭉 강해 왔다 보니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 일각에서 커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애플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의 희망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이 IDC 리서치 펌의 자료인데요. 애플의 3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5,006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5천만 대를 아주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이 수치가 나온 이후에 모건 스탠리, 번스타인, 그리고 에버코어 ISI 등 여러 월가 IB들이 애플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모델의 리드 타임이 늘어남으로써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 기술 섹터의 아주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도 애플의 주가는 1.1%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그리고 애플의 대표적인 관련주들, 미국 안에서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쿠어보 그리고 스카이웍, 무선 통신 칩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들의 주가 낙폭이 그래도 제한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IDC가 어제 함께 발표했던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애플의 점유율이 그 바로
아래에 청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유율 격차가 단 1%포인트 이내로 줄어들었다라는 다이내믹도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관련주들 LG이노텍과 BH, 덕산 네오룩스, 프로텍 등이 꼽히고는 하는데 사실 몇 주 전에 아이폰 16 초기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데이터와 함께 이들의 시세가 쭉 내림세를 그려왔죠.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 경제 뉴스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한때 6만 8천 달러 선을 근접해가는 움직임 7월 이후 최고치가 되겠고요. 국내 관련주들 시세를 내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링크 내년에 한국에 상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오늘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업무용 무선 설비 기술 기준 일부 개정안 그 내용에 따르면 스타링크의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이 일부 조건들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노스페이스, 세트랙 I, HBVM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간밤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가 못했고 미증시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양시장 나란히 올라줬지만 쉬어가는 패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뉴스는 어떻게 체크해 가야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장은 오르기는 올랐지만 지수 자체의 상승폭이 아주 강력하진 않았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각 섹터별 혹은 테마별 안에서의 수급 이동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서는 기회가 있기를 그런 바람을 좀 전해보고요. 이연령, 비연령 어제장의 분위기를 좀 점검해봤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좋았고 나쁘게 해석하면 아쉬웠다. 좋았던 쪽은 미증시 상승 움직임에 뒤따라갔던 양시장의 나란한 상승. 지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600선에서 2630선까지 점프업하려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내내 쉬다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은 조금 출렁이었고 막판에 올라서긴 했지만 상승 탄력 자체는 아주 강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중화권 증시가 어제 한 2에서 3%가량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쪽 외국인이 그래도 거래소의 현물 쪽으로 이 거래에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전날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면 어제는 3천억 원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시장을 견인했던 건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거래소에서 반도체, 블랙을 완판 소식에 한 차례 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 SSD 공급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에 19만 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3E는 이번에 불발됐다, 4로 간다, 혹은 3E가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점검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번복되는 이 뉴스를 소화하는 가운데 다소 좀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일째 올랐고 6만 1,000원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SD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상한가 가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CNT, 펠리클, 양산, 개발 소식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워낙 바닥권에 있어서 차익 매물까지 소화하며 종가상으로는 상한가에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파도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뉴스에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어제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잘 지켜주며 오히려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계단을 차곡차곡 오르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1군 안에 있는 대장주 유한양행 신고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위고비가 핵심적으로 뉴스 영향을 받았고요. 그 장중 변동성과 흐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악재에 민감해지는 시기일까요? 반도체가 최근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실망감 발표 후에는 오히려 빠졌지만 그주에 함께 발표됐던 TSMC의 3분기 매출 서프라이즈 소식에 자신감을 좀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진행됐던 엔비디아와 기관의 NDR 소식, 여기서 블랙을 완판 소식이 들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150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한 차례 더 레벨업하면
하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줄까? 그런데 간밤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재료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 쪽에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 미쳤던 재료입니다. 반도체 첨단 AI 칩, 이와 관련해서 수출하는 거 국가별로 상한선, 그 수량을 점검할 거다. 상한선을 만드는 것을 점검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 딱 작년 10월에요. 대중국 수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까지 한 20여 개국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다른 국가로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받을 때마다 오히려 이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여기엔 중동도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서 중동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첨단 AI 칩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중동 국가 쪽으로 초점을 두면서 상한선 매겨야겠는데? 라는 점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여기에 또 영향받으면서 한 차례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게 간밤 해석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죠. 좀 오류로 하루빨리 발표된 실적은 쇼크였습니다. 하루빨리 쇼크를 맞은 것에 안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나 쇼크가 컸는데요. 신규 수준은 54억 유로에 달하는 예상치에 거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26억 유로로 발표가 됐고요. 가이던스도 361억 유로 정도 될 거야 기대했는데 상단도 여기에 못 미쳤습니다. 결국은 그 실망감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가는 16% 급락이 나왔고요. 미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줄줄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조정을 받은 상황.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 기관 순매수를 보면 이거 싼데?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 쪽에서 딱 10월 11일부터 어제까지 3거래 연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워낙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 거래일수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실수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을 30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 이렇게만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를 딱 5만 원 내려가자마자 사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17만 주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3거래 연속적인 매수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어제 기관 매수 2위 종목, 파크시스템스, HPSP, 이오테크닉스 모두 다 HBM 달려갈 때 좋았던 종목이고요. 파크시스템즈는 이번에 반도체 안 좋을 때에도 원자 현미경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올랐거든요. 기관이 아주 열심히 담더라고요. 어제 급등 랠리 움직임 보여주면서 신고가 목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차례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팔아야 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젠 반등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봐도 될지 오히려 오늘 조정이 기회일지는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에 있어서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TP 어디까지 봐야 되지? 라는 고민 속 증권가의 TP를 모아봤습니다. 유한양행은 1군 중에 1군입니다. 신약 모멘텀, 렉나자 모멘텀이 있고요. 어제는 자회사 이제 신규 상장한다.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사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모회사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비만 치료제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 어제 신고가 16만 3,700원 마감됐는데 22만 원까지 여력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은 실적 모멘텀이고요. 엑스코플이 뇌전증 치료제가 정말 잘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고성장 그려내면서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여력은 추가 파이프라인 열리게 되면 아마 더 열리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13만 5천 원. 알테오젠은 10월 말일에 머크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 때마다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와의 공동 단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차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앞두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전날의 신고가 종가 부근을 지켜냈고요. 40만 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용히 CDMO 관련해서 고성장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되고 나서는 세론으로 많이 밀렸었거든요. 지금 어느덧 108만 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110만 원이 신고가였었고요. TP는 120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관전 포인트까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의
더불어서 어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 첫날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세론으로 밀릴 거야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서 오전에 좀 파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장 변동성을 보이면서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루엠텍이 12시 구간 양전하기 시작하면서 고점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나서도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랐다는 점, 오늘의 전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어제 장중의 되돌림 현상 플러스 전환을 일으킨 데에는 품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37만 원의 추락가. 그런데 지금 수요단이 너무나 강해서 가격 이제 판매와 함께 우리 소비자단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격 자체는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사인 블루엠텍 마진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으로 세론 작용할 줄 알았는데 다시 힘받아 가게 된다면 길게 실적이 아니라 이 모멘텀 한 차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들려왔고요. 미국 포드사 쪽으로 수주 잭팟 터뜨렸습니다. 지난주에 벤츠, 테슬라 이렇게 연일 수주 잭팟을 터뜨린 이후에 나온 소식이라 더 반갑게 느껴지고요. 최근 44만 원에서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어제는 40만 원이 장중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조정 움직임 속에 당분간 테슬라 실적 발표 혹은 그 장기적으로 독일의 보조금 소식이라든지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기까지 굉장히 이 기간이 길어지겠구나, 공백 기간이 길어지겠구나라는 움직임으로 실망감이 컸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반영될지가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포드로 납품하게 되고요. 이 트랜짓 전기 상용차 쪽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 판매가 조금 약했던 상용차이기는 한데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다시 한번 좀 살아날 기조가 크다라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내놓은 리포트에서는 폴란드 공장 가동률 높아질 거고 유럽의 시장 점유율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많이 받았는데 추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면서 TP를 56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딱 40만 원에서 멈춘 가운데 직전 고점이 44만 원을 뚫어서 50만 원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건에 걸쳐서 100기가와트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44만 원을 뚫어내느냐 여부 중점적으로 보셔야겠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여기에 반응을 보였던 종목들은 이러합니다. 오히려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많았었습니다. 파우치형으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셀 모듈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배터리 팩 생산하는 나라 M&D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 관련해서 3사 다 납품하는 핀테스트 관련해서 메가터치도 어제 7%가량 올랐고요. 파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파우치, 율촌화학, 사마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힘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주인공인 LG엔솔을 지금 사가야 하는 타이밍인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당잠사 리포트 쭉 살펴봤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브리핑 내용과 함께 질문으로 이어갈 텐데 지수의 움직임부터 잠깐 체크해 보실까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쉬어갈 때 쉬어갑니다. 코스피 0.8% 약세 2610선은 지켜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함께 하루 만에 반락 예상됩니다. 시총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호재 반응하는 LG엔솔만 좀 생존 신고할 것 같네요. 3.5%의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 투톱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이닉스가 6%의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 분위기도 살짝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리가켄바이오 보합, HLB는 0.4%, 알테오젠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질문 드려보죠. IS앳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 반도체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좋았잖아요. 분위기를 쫙 찬물로 쭉 껴는 그런 모습이 간밤 미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중 수출 규제 중동 쪽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ASML의 실적이 상당히 쇼크 수준인데 사실 TSMC나 엔비디아도 아니고 ASML 쪽인데 우리 쪽으로 여파 클지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빠지네요.
네, 일단 뭐 미국 안에서도 이 대중에 대한 매출이 많은 쪽이 지금 조정의 폭이 깊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ML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체의 50%가 지금 중국 향이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 가이던스 자체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대비를 해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이제 대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조정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어제 이제 ASML 밀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의 폭이 깊었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좀 픽을 많이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조정은 오늘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반도체가 오늘 밀리면서 반대급부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될지 제약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좋았던 방산주가 될지는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오늘 반도체가 밀렸을 때 다 같이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반도체가 밀림으로써 그동안에 잠시 쉬어갔던 종목군들의 어떤 순환매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떤 타이밍적인 매매 전략을 짜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냐 바이오냐 방산이냐, 그 수급 게임 안에서 수급이 살아있어야 이 순환매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2차 전지가 바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드 계약 소식. 네. 완전히 투심을 바꿀 만한 재료로 보세요? 만약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포드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 미증 시의 조정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됐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저는 피로했을 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은 되게 절묘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강하니까 2차 전지가 쉬어갔던 상황에 지금 반도체가 쉬어갈 만한 명분이 생기니까 2차 전지 쪽에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도 여전히 좋게 보지만 오늘의 힘은 2차 전지 쪽이 얼마만큼 반도체 IT의 어떤 수급의 공백을 잘 메꿔주는지 여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개별 종목이 아니라 2차 전지 대장주의 또 대장주인 LG엔솔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가 전기차 2차 전지의 투심을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의 조정은 로보택시 관련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걸 2차 전지 전기차까지 확산을 해서 너무 먼저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LG엔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뉴스가 나왔고 타이밍도 좋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상승력을 좀 기대를 해보며 추가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위고비 뉴스도 개별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했는데 지금 개장 전 분위기로는 어제 연속성이 확인돼요. 오후장의 상승, 블루엠텍 추가적으로 지금 개장 앞두고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품귀 조짐, 이 단기 모멘텀 한 차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재료일까요? 일단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은 보유자분들의 어떤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 없으셨던 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다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저는 명확하게 남아있다. 그게 뭐냐면 블루엠텍이 가지고 와서 유통하는 것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마진율을 남기면서 유통을 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실적을 보시면서 저는 비중 확대를 좀 하셔야 되기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이제 펩트론은 어떻게 하느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발 남아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와 실질적인 기술 계약 이슈가 지금 하나 남아 있어서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의 패턴처럼 또 쌍봉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한 좀 악성 매물을 소화 못 시킬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대응하시고자 라는 전략을 마음속에 좀 담아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방산 3사가 오늘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외국인도 담는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 오늘장 생존자일까요? 사실 방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너무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방산 3대장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까, 이것도 그쵸? 고민이겠지만 MSCI는 어때요? 이제 편입 앞두잖아요. 저는 이미 이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 대형주를 담아야 되느냐 아니면 방산 소형주를 담아야 되느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방산 대형주를 담으실 거라면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 뭔가를 승부를 보시려면 네. 빅텍, 퍼스텍, 스페코, 한일단조처럼 방산 소형주를 저는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개장 중계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Q&A 여기까지 볼게요.